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인바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도 12월을 넘었을 텐데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탁탁탁 두드려 봤더니 벌써 이제 11월이 다 갔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680km 정도를 달릴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700km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6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는 그날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조금 거리에 대해서 내려놓고 강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날씨도 부쩍 추워지고 한데 오히려 신기하게도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러닝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다가올 새해 다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매달 700, 800, 900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할 정도의 거리를 뛰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러닝은 정말 단순한 운동이다. 신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냥 뛰면은 무조건 부상행, 직행 열차입니다. 알고 뛰게 되면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러닝을 시작할 때 누가 나한테 이런 것 좀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었던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거창한 이론보다는 당장 내일 아침 나가서 뛸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스트레칭이나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은 앞으로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바로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러닝화라고 하는 게 장비빨이 중요하다. 뭔가 신발을 이것저것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저처럼 신발을 너무 많이 사면은 그거는 너무 장비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닝화는 러닝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러닝화 얘기를 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처음인데 대충 집에 있는 운동화 신고 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네,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는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체중의 3배에서 5배라고 합니다. 일반 단화나 헬스장용 신발은 그 충격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걸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저도 초보자 때 했던 실수가 선수들이 신는 그리고 비싼 신발일수록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신발들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억지로 반발력을 만들고 그리고 경량화를 충분히 한 것입니다. 근력이 없는 초보자가 신으면은 오히려 발목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 그것은 바로 부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처음에는 맥스 쿠셔닝이나 혹은 안정화 그리고 조깅화로 불려지는 라인업을 보면 좋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브랜드도 상관없습니다. 매장에 가서 이제 처음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는 발목을 잘 잡아주는 쿠션이 좋은 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대략 10만원 중반 아니면 후반 혹은 20만원 초반 정도에서 걸러질 것입니다. 이 신발을 선택하는 거 하나가 여러분들의 첫 러닝 시작을 더 깔끔하고 부상당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생존율을 올려줍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거리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발을 샀으면 이제 나가서 뛰어야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실수, 바로 거리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3km만 뛰어야지. 남들은 5km 뛴다던데 여러분의 심장과 근육은 아직 달리기라는 충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초보자에게 5km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거리를 목표로 삼으면 힘들어서 자세가 무너져도 억지로 그 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부상이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처음 한 달은 거리를 잊고 대신 시간만 정하고 뛰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딱 20분만 움직여야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오히려 인터벌 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입문법이 있고요. 20분 동안 나갔다 들어오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줘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속도계를 보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요즘 가민이나 러닝 앱이나 워치 정말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찍히는 숫자 5분 30초, 6분 페이스 이거 처음에 제발 안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은 본능적으로 남들보다 느리다는 걸 부끄러워해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달리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나 오늘 좀 운동했다 싶죠. 근데 그건 체력장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뛰면은 내일 다시 뛰기가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가장 좋은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입니다. 혼자 뛴다면 노래 한 소절 정도는 마음속으로 흥얼거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존 2라고 하고요. 이게 운동이 돼? 너무 느린데? 싶을 정도로 천천히 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기초 체력이 쌓입니다. 속도는 나중에 몸이 만들어지면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네 번째, 호흡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습습 후후 아니면 코로만 쉬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경을 끄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뛰면은 숨이 당연히 찰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호흡 박자까지 맞추려 들면은 당연히 더 무리가 가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입을 약간 벌리고 코와 입으로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뱉는 것입니다. 폐 안에 이산화탄소를 끝까지 내뱉어야 신선한 산소가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힘들다 싶으면 후 하고 길게 뱉는 것만 집중해 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몸이 알아서 최적의 호흡 리듬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매일 뛰는 건 열정이 아니라 독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러닝은 누적 게임입니다. 제가 물론 예전 영상에서 매일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초보자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셨다면은 의욕 넘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매일 달리기 같은 챌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심 3일 안 하려면은 매일 뛰어야 돼. 러닝은 점프 운동의 연속입니다. 인대에 미대한 손상을 계속 줍니다. 이 손상이 회복되면서 근육이 붙고 튼튼해지는 건데 회복할 시간을 안 주고 매일 때려 박으면 정강이 피로골절, 족저근막염이 바로 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초보자는 주 3에서 4회 정도가 저는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뛰고 하루 쉬고 이거를 철칙으로 삼으시고요. 쉬는 날은 게으른 날이 아니라 내 몸이 강해지는 트레이닝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러닝은 뛰는 날보다 쉬는 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지금 겨울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봄 되면 시작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러닝을 오래 이어가신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겨울이 진짜 러닝의 계절이라는 걸요. 여름에는 조금만 뛰어도 심박수가 치솟고 탈수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겨울은 이미 바깥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심박이 낮게 유지돼서 더 오래, 더 상쾌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단 합체. 베이스 레이어, 보온 미들 레이어, 그 다음에 바람막이. 이거면 영하 10도도 거뜬합니다. 그리고 꼭 장갑이랑 귀마개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손끝, 귀끝만 안 시려우면 겨울 러닝은 오히려 바깥에 에어컨을 틀고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겨울을 나면은 내년 봄에 여러분들은 날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아픔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해야 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러닝에서는 잊어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게 최고입니다. 특히 정강의 안쪽이 찌릿하거나 이런 거는 초보자 80%가 넘는 분들이 많이 겪는 것이고 저도 겪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제가 자가 진단법을 한번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도 있지만 짧게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뛰기 시작하고 10분 뒤에 통증이 사라진다? 이거는 근육이 덜 풀린 거니까 괜찮다. 단 무리만 안 하면 된다. 두 번째, 뛸수록 더 아프다? 즉시 멈추고 집으로 복귀한다. 세 번째, 걷는데도 아프다? 이거는 병원에 바로 가야 되고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완전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잘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뛰고 나서 어떤 걸 드시나요? 살 뺀다고 공복에 뛰고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거창한 단백질 보충제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운동 직후 수분, 단순 탄수화물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온 음료 한 잔,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몸에 고급 휘발유를 넣어줘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야 다음날 다리가 가볍습니다. 다음 9번째입니다. 의지가 아니라 환경으로 뛰어야 됩니다. 바로 저의 꾸준함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의지가 약해서라는 의지 탓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지는 소모품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배터리가 많이 없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옷을 세팅해놓고 가시는 겁니다. 주무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좀비처럼 옷부터 입고 화장실 들렀다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일과 시간을 고정해야 됩니다. 시간 날 때 뛰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날은 무조건 이걸 뛴다 라고 해야 됩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8시는 무조건 뛰는 시간, 이렇게 박아두는 게 루틴입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딱 2달만 버티면 세상이 바뀝니다. 러닝의 보상은 사실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 2주 달리기 시작하면 죽을 맛입니다. 온몸이 쑤시고요. 저도 강도를 높이면 2주 동안 정말 힘듭니다. 한 달 조금 뛸만한데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딱 8주, 2달만 버틴다면 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러닝 모드로 몸이 바뀌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왜 안 힘들지? 더 뛰고 싶은데?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루틴이 체계화된 그 단계에 저는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닝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알아야 할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정말 별거가 없을 텐데요. 좋은 신발 신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그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마음속으로 러너가 되신 것입니다.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시기보다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딱 20분만 뛰어보시면 됩니다. 그 20분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건강하고 단단하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러너 임바였고요. 겨울 러닝 부상 조심하시고 꼭 꾸준히 달리시길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